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핵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핵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성자 혹은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진동 혹은 입자가 구심성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구심성 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운데로 입자 혹은 진동 혹은 에너지가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덩어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덩어리가 졌다면 서로 붙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붙어야 된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안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진동은 볼록한 곳이 있다면 오목한 곳도 있겠죠.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플러스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0이 되겠죠. 하지만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동한 진동이 서로 만나서 없어졌다가 다시 튕겨져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때는 원래 이동하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이 됐기 때문에 다시 분리될 때는 어느 쪽으로든 어느 방향으로든 분리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모였을 때 이동하는 것들이 0이 됐다가 튀어져 나갈 때 다시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덩어리 안에서는 만나서 0이 됐다가 다시 무작위적으로 튕겨나갔다가 또 주변의 것들과 만나서 또 0이 되고 무작위적으로 또 튕겨나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있다면 만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을 텐데요. 그리고 튕겨져 나가도 공간으로만 튕겨져 나가겠죠. 하지만 이 핵자의 덩어리, 빽빽한 이 공간 내에서 진동이 만났다가 떨어질 때는 이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동 뭉치 내에서 진동이 상쇄됐다가 다시 분리될 때 가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가둬진다, 갇힌다는 것은 이 공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동이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빈 공간, 그리고 진동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진공과 핵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핵자 사이에서 어떤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중력, 양력, 강력, 전자기력,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4가지 힘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미는 것, 당기는 것,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핵자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동이 힘의 근원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서 진동이 생성돼서 구심성 이동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우주에는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처럼 무수히 많은 진동 혹은 에너지 혹은 입자가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배경복사 혹은 암흑에너지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뭉쳐진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주의 배경복사 혹은 암흑에너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쇄될 수도 있고 혹은 더해질 수도 있겠죠. 자, 상쇄됐다면 통 날아가서 랜덤하게 튕겨져 나갔겠죠. 그리고 만약에 더해졌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 핵자의 바깥쪽 경계에서 암흑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0이 돼서 날아갔지만 새롭게 반대되는 진동이 더해지면서 계속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특정 고도 혹은 수압에서 풍선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고도의 변화 혹은 수압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공과 암흑에너지 혹은 배경복사로 채워진 진공과 핵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핵자와 핵자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자의 바깥쪽 경계에서 입자 혹은 진동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은 그냥 공간으로 지나쳐 버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향이 옆에 있는 핵자와 잘 맞게 전달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통 튀어나갔다면 바로 옆에 있는 핵자에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핵자에서의 오른쪽 방향에 있는 핵자가 왼쪽 핵자에 왼쪽을 더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하나 더 보내볼까요? 하나 더 보내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어떤 수압하에서 혹은 대기압하에서 풍선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핵자가 특정 시간 안에 혹은 특정 과정 안에 교환할 수 있는 진동 혹은 입자의 양은 정해져 있다면, 다시 말해서 빈도가 정해져 있다면 주변에서 쌓이는 것보다 왼쪽 핵자에서 받는 쪽이 더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됐죠? 모양이 바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니까. 요 핵자를 유지하는 동그라미 개수는 7개. 자, 그렇게 제한했을 때 왼쪽에서 3개를 받았으니까 오른쪽의 3개는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원래 있던 위치보다 어떻게 됐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쪽 핵자에서 이쪽 핵자로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쪽 핵자는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지금처럼 핵자의 경계에서 기본적으로 입자나 혹은 진동을 상시 교환하고 있는 사건에 의해서 핵자 사이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이것을 중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늘 교환하고 있는데요. 교환하는 과정에서 핵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자는 진동 혹은 입자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 덩어리가 이렇게 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을 형성한다고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까워지겠죠. 근데 만약에 위상이 다른 진동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없애게 되겠죠. 이쪽에 있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돼서 얘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개의 핵자 위치는 멀어지겠죠. 하지만 7개가 유지돼야 되니까 주변 공간에서 받아서 이렇게 되겠죠. 7개가 유지돼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위상관계에 의해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력은 핵자 사이에서 특정한 위치관계 혹은 진동의 상세 보관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 되겠죠. 따라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력은 어떤 걸까요? 강력은 핵자와 핵자가 아주 근접해서 붙었을 때 혹은 바로 붙어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하죠. 이렇게 붙여보니까 공간에서부터 핵자로 전달돼서 핵자의 분포 혹은 모양을 유지하는 일들이 바로 핵자와 핵자 사이에서 진동 교환에 의해서 나타나겠죠. 이렇게 교환되죠. 교환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핵자의 모양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죠. 위치도 바뀌나요? 안 바뀌죠.
다시 말해서 어느 핵자의 외형을 유지하는 진동 교환이 핵자와 핵자 사이에서 바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공간에서부터 핵자의 입자나 혹은 진동이 전달돼서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게 되겠죠. 따라서 강력은 매우 강력하게 두 핵자의 위치를 갖다가 고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양력은 어떤 걸까요? 양력이라면 흔히 전자에 의해서 두 핵자의 위치가 고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자란 것은 핵자에서부터 방출되는 진동 혹은 입자의 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전자는 핵자 주변을 돌고 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확률적 분포라고 얘기만 하는데, 더 정확하게 실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바로 핵자에서부터 방출된 진동 혹은 에너지 혹은 입자의 분포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흔히 핵자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혹은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구형 혹은 원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형띠가 되겠죠. 그런데 핵자와 핵자가 붙은 양성자 혹은 중성자가 붙은 원자는 원형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길쭉한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자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죠. 네, 이런 모양이라면 가까이서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덩어리가 이쪽 면에서는 큰 사각형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비탈, 전자의 궤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궤도라기보다는 분포의 모양, 핵자에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분포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 원형이 나오고 구형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핵자에서부터 나온 에너지 덩어리가 이 옆에 있는 핵자의 바깥쪽의 형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여했죠. 따라서 이 핵자에서부터 이 핵자의 오른쪽을 형성하게 만들고요. 이 핵자에서 발생한 다른 에너지가 또 이쪽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그러면 이 역시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은 두 핵자에서부터 방출된 진동 혹은 입자 혹은 에너지가 바로 다른 핵자의 모양 혹은 핵자 내부의 에너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위치는 고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핵자라는 것은 입자의 덩어리 혹은 진동의 덩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먼저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핵자는 끊임없이 일정 빈도 혹은 최대 빈도 범위 내에서 주변과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다, 입자를 교환하고 있다, 진동을 교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진동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혹은 상쇄 혹은 보강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자와 핵자 사이에서 진동 혹은 입자 혹은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힘이 발생한다. 그리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핵자의 외형 혹은 핵자 내부의 에너지 분포는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분포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 혹은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핵자의 교환은 위상이 맞는 것과 위상이 맞지 않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고, 그 위상의 실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핵자에서의 방출 흡수된 위치 혹은 방출 또는 흡수된 에너지 혹은 진동 혹은 입자의 플러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양력과 강력 혹은 전자기력 혹은 중력에 대해서
통일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대통일 이론의 초석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